마음을 두드리는 한 권의 책을 함께 나누는 별아 동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신비롭고 조금은 묘한,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어린이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소원과 선택, 그리고 마음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답니다. 운이 좋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전천당. 그 안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저와 함께 찬찬히 들어보도록 해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아주 짧은 내용들입니다. 더 깊은 감동과 재미를 원하신다면 책을 구입해 직접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신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전천당에는 날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손님은 아이일 때도 있고 어른일 때도 있지요. 공통점은 단 하나, 그들 모두 마음속에 작은 고민 하나쯤은 품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베니코는 그들의 눈빛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 가장 맞는 과자를 건네준답니다. 하지만 과자에는 언제나 주의사항이 따라붙지요. 미호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미호가 요즘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다들 유이처럼 눈도 크고 머리도 예쁜데 나만. 그날따라 유난히 속상한 마음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골목길에서 미호는 난생 처음 전천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와 함께 붉은 머리의 베니코가 조용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미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 예뻐지고 싶어요. 친구들이 절 좋아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니코는 말없이 선반에서 반짝이는 포장의 사탕을 꺼냈답니다. 이건 얼짱 사탕이랍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마세요. 그날 이후 미호는 매일 아침 조심스럽게 사탕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지요. 하지만 사탕이 떨어질 무렵 미호는 거울 속 진짜 자신의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친구 유이는 점점 멀어졌고 아무리 예뻐져도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았답니다. 그제야 미호는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얼굴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다른 발걸음이 전천당을 향합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한 소년이 작은 소망을 품고 가게 문을 열었답니다. 하루키는 밝고 활발한 아이였지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공부. 또 60점이야. 엄마가 또 잔소리 하겠지. 매번 시험지에 적힌 숫자를 볼 때마다 하루키는 자신감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날도 땅만 보며 걷던 하루키는 이상한 골목을 지나치다 낯선 가게 간판을 보게 되었지요. 전당?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붉은 조명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베니코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부가 어려운가 보군요. 혹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조용히 껌 한 통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쏙쏙 추인껌이에요. 껌을 씹으며 책을 보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아주 쉽게 들어오지요.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 시험날엔 절대 씹지 마세요. 하루키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껌을 씹으며 책을 읽자 정말로 글자가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에 저장되었지요. 성적은 쑥쑥 오르고 선생님도 부모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하루키를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시험날에도 딱 한 개만 씹으면 더 완벽할 텐데. 그날 하루키는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껌에 의지한 공부는 결국 진짜 공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지요. 하루키의 껌 이야기는 달콤한 지름길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부도 외모도 아닌 진짜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손님은 혼자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던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쿠키를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그 쿠키는 배를 채우는 쿠키였을까요? 유토는 말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친해졌고 나는 어디에도 낄 수 없어. 그날도 유토는 혼자 운동장을 걷다 우연히 전천당의 붉은 커튼을 발견했습니다. 살짝 열린 문 사이로 들어선 유토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조용히 맞아주는 베니코를 보았습니다. 베니토는 유토를 보자 살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운 일이지요. 유토는 홀리듯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친구가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함께 놀아줄 그런 친구요. 베니코는 작은 봉지를 꺼냈답니다.
그 안에는 동글동글한 쿠키가 담겨 있었지요. 이게 바로 따라와 쿠키예요. 쿠키를 먹으면 당신을 따라다니는 친구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다만 그 친구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하여 유토는 쿠키를 먹었고 정말로 하루 종일 자신을 따라다니며 말벗도 되어주고 귀여운 애교를 부리며 단 한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활발한 친구가 생기게 되었지요. 함께 노래도 부르고 공도 차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친구는 유토 외엔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토는 현실의 친구들과 멀어지고 결국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혼자 웃고 있는 아이가 되어버렸답니다. 그제야 유토는 진짜 친구란 쿠키 하나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다가가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전천당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게였습니다. 누가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누구 하나 억지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전천당에도 먹구름 같은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베니코의 마음속에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전천당의 마법 과자들을 탐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감정은 들리지 않았답니다. 전천당을 무너뜨리려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시로가네. 그녀는 이름만큼이나 하얀 머리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입술에 늘 차가운 미소가 걸려져 있었고 그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냉정하고 깊었습니다. 시로가네는 전천당과 같은 능력을 지닌 하지만 정반대의 철학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나 베니코, 넌 너무 까다로워. 주의사항이니 책임이니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시험하지. 나는 사람들에게 그저 원하는 걸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원하는 걸 이루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 그리하여 그녀는 스스로 만든 검은 과자점을 열었고 전천당처럼 신비한 과자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파는 과자들은 경고도 주의사항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원하면 주고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신의 소원 지금 바로 이뤄드릴게요.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그 과자들을 먹은 사람들은 처음엔 기뻤지만 곧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휘말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전천당으로 퍼지자 베니코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소원을 이루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그 소원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과자가 아니라
마법 자체를 과학으로 분석하려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쿠조 박사입니다. 그는 한때 아주 유명한 연구가였지만 마법 과절을 연구하다 연구소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은 뒤 모든 걸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그는 전천당의 마법 비밀을 훔쳐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마법 따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 전천당이 가진 모든 과자의 원리를 밝혀내겠어.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겠어. 로쿠조 박사는 몰래 베니코를 쫓고 과자들을 수집하고 그 안의 원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파는 과자를 몰래 복제해 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전천당의 자체를 없애기 위해 신비한 기계를 작동시켜 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과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과 선택, 감정이 담긴 복합적인 세계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베니코는 조용히 한결같이 전천당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소원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과자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 무엇을 얻고 잃을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답니다. 전천당의 문은 언제나 조용히 열리고 또 조용히 닫힙니다. 과자는 손님이 떠난 뒤에도 다시 선반에 정돈되어 놓이고 베니코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지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요. 베니코가 왜 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과자를 건네는지 말이에요. 오래전 베니코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손님들처럼 말이지요. 그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상처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을 과자 하나로 바꾸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베니코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만든 첫 번째 과자를 어느 소녀에게 건넸답니다. 이 과자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소녀는 과자를 받고 웃으며 떠났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소녀는 자신이 바꾼 현실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그 소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 베니코는 깨달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결국 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베니코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비처럼 찾아와
그녀의 마음을 적시곤 했지요. 그때였을까요? 베니코는 다시 과자를 만들되 이번엔 반드시 조건과 주의사항을 함께 붙였습니다. 과자는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과자를 통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도 불행도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은 베니코를 차갑다고 때론 무섭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랍니다. 과자를 건넬 때마다 그 마음속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짜 소원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녀는 말하지는 않지만 눈빛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답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랍니다. 전천당은 그렇게 사람의 욕망과 책임 사이, 소망과 교훈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베니코가 앉아 있지요. 가끔은 미소를 짓고 가끔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지켜보는 그녀. 그녀의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문득 궁금해집니다. 베니코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이런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을까? 사실 그녀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한 선택이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이후로 그녀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소원과 선택을 지켜보며 살아왔어요. 전천당은 그녀의 속죄이자 사람들에게 건네는 조용한 시험지 같은 공간이지요. 전천당은 오늘도 어딘가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낡은 벽, 붉은 커튼, 그리고 조용한 종소리.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뿐이라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 간절한 소원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베니코가 조용히 당신에게 물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전천당은 상상 속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 책은 단순히 판타지 동화가 아니라 선택과 책임, 그리고 진심의 무게를 말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 문 앞에 서 계신 건 아닐까요?